왜 대부분의 투자자는 실패하고 정말 극소수만 성공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말이죠. 그 비밀이 IQ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늘 바로 그 핵심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버핏의 이 강력한 한마디로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항상 100미러만 들여다봅니다. 와,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투자의 가장 크고 위험한 함정이 그대로 숨어 있어요. 버핏은 바로 이 습관, 그러니까 계속 뒤만 돌아보는 이 백미러를 보는 습관이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싼,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값비싼 실수라고 지적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백미러의 함정. 여기서는 버핏이 왜 그렇게 경고하는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지는 그 보편적인 행동 패턴을 한번 진단해 볼 겁니다. 버핏이 말하는 이 백미러 투자의 악순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봅니다. 뭐 옆집 김대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더더라, 이런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 작년에도 올랐으니 올해도 오르겠지 하면서 과거의 성과가 미래에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는 곧바로 확신에 차서 자기 돈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이렇게 몰린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거품처럼 밀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 악순환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이게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백미러를 딱 봤는데, 어라? 최근 몇 년간 손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 시장은 이제 끝났어. 여긴 끔찍한 곳이야. 이러면서 공포에 질려서 가장 싼 가격에, 정말 바닥에서 자산을 다 팔아치우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타이밍으로 보면 정말 최악이죠. 아니,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뻔한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심리가 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능이 낮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버핏은 이게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원래 혼자 떨어져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자,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왼쪽에 있는 대중의 심리를 보세요. 이건 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남들이 막 흥분하면 자기도 같이 흥분하고, 탐욕을 부리면 나도 질 수 없지 하면서 같이 탐욕스러워져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성적인 투자자는 어때요?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군중의 광기로부터 딱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충분히 봤으니까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버핏이 말하는 성공의 열쇠.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이거든요? 과연 그 진짜 비밀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버핏의 핵심 메시지죠.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질이 필요한 겁니다. 와, 성공적인 투자는 똑똑한 머리보다 뭔가 다른 것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버핏이 말하는 이 기질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주변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불안해할 때 그 군중의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딱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전부 다 예! 라고 외칠 때 혼자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능력, 이 기질이라는 단 하나의 능력이 말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포나 탐욕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엄청난 기회를 발견하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버핏의 이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64년 말에 다우지수가 864였어요. 그런데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81년 말 지수가 얼마였을까요? 865였습니다. 17년 동안 딱 1포인트 오른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이렇게 기나긴 침체기 동안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려버렸죠. 심지어 전문가라고 불리는 연기금조차 이 백미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주가가 한창 비쌌던 1970년에는 신규 자금의 100% 이상을 주식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가가 훨씬 싸진 1978년에는 고작 9%만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내다 파는 그때가 사실 가장 싼 시점이었는데도 말이죠.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버핏이 직접 겪은 더 극적인 사례도 있어요. 바로 캔자스시티 생명보험이라는 회사에서 발견한 정말 믿기 힘든 비이성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의 모순이 한눈에 보입니다. 캔자스시티 생명보험이 팔던 보험 상품, 이거 내재 수익률이 약 2%였어요. 사람들은 이걸 안전하다, 확실하다고 믿고 가입했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회사의 주식은요, 이익 수익률 기준으로 무려 35%의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게요? 아, 주식은 위험해, 가망 없어 라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버핏이 이 회사의 보험 설계사를 직접 찾아가서 주식을 팔려고 했대요. 아니, 당신이 파는 그 보험 상품보다 이 회사 주식이 훨씬 더 좋은 투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계사는 주식은 나쁜 겁니다. 라면서 딱 잘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버핏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미친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중 심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닷컴 버블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닷컴 버블 때 기억나시죠? 혹은 들어보셨죠? 뭐 실질적인 수익 전망 같은 건 전혀 없는데도 그냥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건 논리가 아니었죠. 그냥 모두가 하니까, 나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라는 흥분과 탐욕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백미러 현상이었습니다. 버핏은 이럴 때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라고 쳐요.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 100억 달러라는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매년 7억에서 8억 달러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까? 이 객관적인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거품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격이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군중을 따라서 위험한 도박, 즉 투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버핏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학자 허브 스타인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끝난다. 군중의 광기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모든 거품은 반드시 결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폐허 속에서 진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